당장 내려놓으세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새벽 2시, 경비원의 손전등 빛이 박지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폭우 속 쓰레기장에서 그녀는 손에 들린 깨진 노트북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제 미래예요. 6개월 후, 그녀는 스탠포드 대회 무대에 섰습니다. 테스나 AI 책임자가 그녀의 코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연구팀 20명이 6개월간 풀지 못한 문제를 농촌 소녀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쓰레기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를 눌러 더욱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지원입니다. 한국 전라남도 외딴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저는 할머니와 함께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날 때 저희 마을에는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AI 컨퍼런스에서 박수를 받기 한 달 전 제 모습은 이랬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을 버스를 타고 45분을 달려 금산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간밤에 할머니가 직접 다림질한 교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지만 제 손에 들린 책가방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1,000원에 사오신 중고품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나셨고 그 후로 저와 할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시간에는 또 코딩 수업이었습니다. 친구 혜진이가 말했죠. 윤 선생님한테 제발 컴퓨터 좀 만지게 해달라고 부탁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난 컴퓨터 없잖아. 배워도 연습할 데가 없는데? 우리 학교 컴퓨터실에는 10년 된 컴퓨터가 겨우 8대뿐이었고 30명이 돌아가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여자아이가 코딩은 무슨 이런 말도 들어야 했고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IT 회사 취직하겠다고? 그거 서울 가서 엄청 공도 많이 해야 한대. 우리 같은 시골 애들은 그냥 농협이나 우체국 시험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넌 국어랑 영어는 잘하니까 문과 쪽으로 진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날 오후, 저는 금산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컴퓨터를 1시간만 쓸 수 있었지만 그 1시간이 저에겐 새삼으로 통하는 유일한 창이었죠. 코딩, 독학, 프로그래밍 공독업이라고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학생 이용 시간이 끝났어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에 펜으로 베껴 적던 노트를 급히 덮었습니다. 버스 시간도 늦어서 비를 맞으며 집까지 1시간을 걸어 돌아왔죠. 지원아,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혜미가 감자전 부쳐놨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미소 뒤에 감춰진 주름살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신호였죠. 기다란 식탁에 앉아 감자전을 먹으며 오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 더 멀리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미 저를 위해 농사지은 쌀을 팔아 학교에 보내고 계신데 더 큰 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전 대학 안 가네요.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원아, 할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면 할미는 저걸로 준 거야. 그날 밤, 전등 아래 몰래 프로그래밍 책을 보던 저는 창밖에 비치는 무언가의 시선에 멈췄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물에 젖은 마을 쓰레기장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간. 할머니의 코골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후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지퍼칸 들기 묻을까 염려되어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들고 마을 외곽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던 그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분명 고급 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은색 케이스는 한쪽이 깨지고 뒤틀려 있었고 화면도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새 것들 사면서 버린 게 분명했죠. 그래도 이걸 버려? 아깝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손에 컴퓨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델 XPS라는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본 적 없는 모델이었죠. 작동만 한다면. 노트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제 방구석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척하며 배낭에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지원아, 오늘은 비 안 온대. 우산 안 가져가도 된다. 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했죠. 대신 버스를 타고 금산으로 가서 오래된 전자제품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이대철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내밀자 할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학생이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어? 이거 비싼 물건인데.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어요. 버려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 노트북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메인보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액정이 깨졌고 배터리도 완전히 죽었어. 수리비가 2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런 돈이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약값도 빠듯한 형편에 그런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그럼 부품만 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직접 고쳐볼게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학생이 컴퓨터 수리해 본 적 있어? 없지만 배우면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작업대 아래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내가 고장난 노트북들에서 빼놓은 부품들이 있어? 액정은 없지만 배터리와 다른 것들도 좀 있어? 가져가. 어차피 나한테는 쓸모없는 것들이야. 정말요? 얼마예요? 돈은 됐고 대신 약속 하나 해주겠니? 이거 고치면 나한테 보여줘. 학생이 어떻게 고치는지 궁금하네. 그날 저는 상자 가득한 부품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드라이버 세트와 인도기를 샀고 금산 도서관에서 노트북 수리의 기초라는 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가 밭을 나가신 사이 제 방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내부 메모리를 잘못 건드려 더 망가뜨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낙뎀을 잘못해 손가락을 대었고요. 밤마다 학교 숙제를 마치고 몰래 노트북을 고쳤습니다. 열흘 밤을 고스란히 새우다시피 했죠. 그리고 마침내 11번째 밤, 제발, 이번에는 제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진 화면이지만 푸른 빛이 살아났습니다. 화면 위쪽 절반은 깨져 있었지만 아래쪽은 멀쩡했죠. 부팅 소리가 들리고 리눅스 운영체제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작동한다. 정말 작동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할머니가 깰까 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은 화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은 검은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이전 주인이 남긴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수업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초라는 또 다른 폴더도 있었죠. 그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 끝없이 코드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하나도 자지 않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첫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그 설렘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암흑 속에서 별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빛은 제 앞으로의 여정을 밝혀줄 등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수리점 할아버지께 노트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내가 고쳤다고? 대단하구나. 할아버지의 놀란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죠. 우리 가게 컴퓨터가 자꾸 먹통이 되는데 한번 봐줄래? 시간당 10,000원 줄게.
그렇게 저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며 컴퓨터를 수리하고 그 돈으로 노트북 부품을 사서 제 것을 더 업그레이드했죠. 깨진 화면은 테이프로 붙이고 조금씩 더 나은 부품으로 교체해 나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노트북 한 대가 농촌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노트북 한 대가 이렇게 제 세상을 바꿨다면 저 역시 다른 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집 뒷마당에는 오래된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할머니가 김장 대추를 저장하는 곳이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저는 그곳을 제 비밀 작업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낡은 책상을 놓고 자전거 다이나모를 개조해 만든 발전기도 설치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할머니 몰래 공부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지원아, 요즘 얼굴이 파리하다. 밤에 제대로 자니?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자요. 시험 준비하느라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매일 밤 3시간씩 자며 코딩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숙제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주무시면 비닐하우스로 살금살금 나갔죠. 때로는 비가 와서 지붕이 새기도 했고 여름밤에는 모기때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파이썬 튜토리얼을 시작으로 저는 독하게 코딩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자료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했죠. 변수, 함수, 알고리즘 같은 용어들은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인터넷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아예 끊기기도 했죠. 당연히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달려 금산 PC방에 갔습니다. 2시간에 2,000원, 제 용돈의 거의 전부였지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얘야, 매소 오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PC방 아저씨의 질문에 저는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산영에도 이해하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는 자전거 바구니에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싣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내린 폭우에 노트북이 젖을 뻔했지만 제 교복 재킷으로 감싸 겨우 지켰습니다. 그날 저는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와 감기에 걸렸고 할머니께 꾸중을 들었죠. 지원아, 무슨 일 있는 거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고3이라 바쁜 거예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도 산용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꾼 할머니와 사는 시골 소녀가 프로그래밍을 독학한다니 들으면 모두 웃을 테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를 익히고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어려운 공부를 하려면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해. 하지만 저에겐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비싼 컴퓨터가 필요할까? 전기가 적게 들고 오래된 컴퓨터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비어 읽으며 보니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골처럼 전기가 불안정하고 인터넷이 느린 곳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실 때처럼 재료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프로그램에 적용했습니다. 자전거 발전기로 노트북을 충전하며 코딩하던 어느 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전기가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물론 실패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노트북이 너무 뜨거워져서 꺼졌고 3일간 작업한 내용이 모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자주 저장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시던 할머니가 비닐하우스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하셨습니다. 지원아,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모든 것이 들켰습니다. 할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주워온 일, 몰래 공부한 일, 그리고 제 꿈까지.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지원아, 할미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비밀로 했던 게 죄송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제 작업실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전기기사를 불러주셨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내 꿈을 위한 거니까 하시며 흔쾌히 지원해 주셨죠. 얼마 후 도서관 게시판에서 지역과학대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지역 문제 해결하기가 주제였고 상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야. 내 프로그램을 시험해볼 기회가 왔어. 저는 대회를 위해 농작물 겸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잎사귀를 찍으면 어떤 경인지 알려주고 인터넷이 없어도 기본적인 진단이 가능한 앱이었죠.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할머니가 비닐하우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원아, 이것 좀 받아. 할머니가 내미신 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여러분이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미가 콩 조금 팔아서 마련한 거야? 대회에 나가려면 옷도 사야 하고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이대올게요, 할머니. 대회 당일 저는 할머니가 다려주신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금산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낡은 노트북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 배낭에 넣었고 할머니표 김밥도 챙겼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다들 최신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위치한 18번 부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노트북 화면을 펼치고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제 노트북을 보며 웃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이니까요. 드디어 심사위원들이 제 부스에 왔습니다. 대학 교수, 회사 임원, 농업 전문가 등 5명이었습니다. 학생 이름과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입니다. 금산농업고등학교 3학년이고 제 프로젝트는 전기가 적게 들고 인터넷이 없어도 작동하는 농작물병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시연을 위해 준비해간 상추 잎사귀를 카메라로 비추자 프로그램이 즉시 분석을 시작했고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겐경입니다. 감염된 잎을 제거하고 구리 성분약을 뿌려주세요. 한 심사위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인상적인데요. 이런 빠른 속도가 이 오래된 노트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계산만 해서 컴퓨터에 부담을 적게 줍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계산하지만 제 프로그램은 중요한 부분만 먼저 보고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어떻게 생각해냈죠? 사실 제 노트북이 너무 낡아서 일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기도 자주 끊기고 인터넷도 불안정해서 그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거든요. 농업 전문가가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트북에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네, 화면이 깨져서 붙여놓은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주웠거든요. 순간 부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개발했다고요? 네, 6개월 전에 발견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해 가며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지원 학생, 정말 혼자 만든 건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닌가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의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모두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독학했어요.
IT 회사 임원이 제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여러 질문을 던졌고 저는 하나하나 상영했습니다. 특히 농업 전문가는 제 프로그램이 실제 농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사 결과 놀랍게도 제가 제3을 닫게 되었습니다. 상금 50만 원과 함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박지원 학생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비행기 표와 숙박비 등 비용이 300만 원 이상 필요했습니다. 대회 측에서 항공권은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체류비와 기타 비용은 직접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이 드셨습니다. 지원아, 그렇게 먼 곳에 혼자 가는 거니? 며칠 후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셨습니다. 투정이 지치셨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셨습니다. 지원아, 오늘 면사무소에 다녀왔다. 우리 집 뒤에 있는 돈, 그거 팔았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내 할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이 돈으로 미국 가서 치료한 것들 사고 오렴. 할머니가 내미신 봉투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돈으로 갚으려 하지 마. 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할미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는 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이장님이 마련해 주신 마을 봉고차로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지원아,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해. 밥 잘 챙겨 먹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박지원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메간이라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온 안내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의 샹들리에부터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제 방은 22층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3층짜리 면사무소였는데 말이죠. 대회 전날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포드 학생들과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영어로 빠르게 대화했고 최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주재원 출신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쓰레기장에서 그 노트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고친 건가요? 네, 고장 났었어요.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수리하는 법을 배웠죠.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 고장나면 그냥 새 것을 사거든요. 다음 날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강당이었고 앞자리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가슴이 콕한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원입니다.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농사일, 마을의 장기 사정,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중간에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으니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제가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바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USB 드라이브를 꺼내 주최 측이 제공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백업해둔 다투 자료로 계속 진행했고 마지막에는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질문 시간에 로버트 스턴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나요? 네, 전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이 기술은 원격 의료, 재난 지역 모니터링, 개발도상국의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결승 진출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0명의 참가자 중 5명만 내일 있을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주변에서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스탠포드 글로벌 대회의 대사는 한국에서 온 박지연 학생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 이름이 맞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저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우승했어요. 우리 지원이가 해냈구나. 할미는 알고 있었어. 내가 직발하다는 걸? 대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MIT에서 전액 장학금 제안이 왔고 구글에서는 저의 프로젝트에 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인턴십 기회까지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보리의 자랑 박지원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할머니는 고망에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 논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MIT의 장학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재단과 함께 글로벌 농촌 코딩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 마을과 주변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마을 회관에 작은 컴퓨터실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지원받은 노트북 20대를 설치하고 여름방학 동안 코딩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자라며 많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 한계가 오히려 저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아이들 중에는 임수아라는 소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과제에 몰두하는 모습이 예전의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5년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임수아가 참가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타이스트 2학년이 된 그녀는 농촌 지역을 위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90% 적은 물로도 20% 더 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질문 시간에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었나요? 수아는 객석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영감의 원천은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10년 전 저희 작은 농촌 마을에 처음으로 코딩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선생님은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노트북으로 코딩을 독학하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아는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저는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건네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농촌 아이들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수아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배운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한 대의 노트북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결은 저를 넘어 수아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통해 더 멀리, 더 강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제가 MIT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고향 마을에 농촌기술혁신센터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농촌의 아이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농업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파셨던 그 논은 다시 우리 가족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시면서 가끔씩 센터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농사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란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한 대의 노트북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한 대의 노트북으로 시작된 박지연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혁신의 씨앗이 되어 이제는 다른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물결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